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며칠만 일하시면은 이제 연휴에 들어가네요. 이미 연휴로 들어가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 벌써 분위기는 명절 분위기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분들한테는. 근데 자, 이제 코인 시장은 지금 현재 제도권 수용 바로 코앞에 있는 현재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위믹스라는 이 코인이 언제 업비트에 상장할지도 모르는 현재 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생각을 한 지가 조금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위믹스를 좀 간간히 언급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작스럽게 올랐습니다. 일시적으로. 근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직 제도권 수용에 관한 공식적인 그게 안 나왔는데 호재거리 뉴스를 타고 일시적으로 이거 누군가가 이걸 올렸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올라가니까 아마 사람들 관심이 일시적으로 쏠릴 거예요. 그래서 상승했다 어쩌고 저쩌고 하는 기사가 많이 나온다는 의미는 뭐냐면 다시 여기서 잠정적으로 이미 조정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데 조정에 들어갔다가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순간이 되면 아마 이 업비트 상장에 관한 이런 루머가 아마 저한테 이제 비롯된 게 아니라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업비트 상장할 것 같다는 거는 이게 아마 다른 사람들도 이거를 아마 언급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이 아마 올 거예요. 예, 보통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어쨌건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뭐 사야 된다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 큰 그림에서는 이제 업비트 상장까지 바라보는 게 올바른 판단인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위믹스뿐만 아니라 클레이라는 코인 있잖아요. 클레이라는 코인도 좀 깊숙하게 눈여겨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있죠. 이미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그냥 섣부른 판단을 하시기보다는 조금 진중하게 좀 궁뎅이 무겁게 하시면 제가 보기에는 결과값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여기 작년 말에 이제 시위를 하셨죠. 업비트 본사 앞에서. 근데 저는 뭐 이분들이 잘못됐다라고 생각 안 해요. 이분들은 죄가 없습니다. 예. 근데 뭐 하여튼 그래요. 이거를 뭐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쨌건 우리가 신경을 쓰고 에너지를 쏟아서 바뀔 수 있는 게 있고 바뀔 수 없는 게 있어요. 근데 시위를 이분들이 고생하시고 그리고 하신다고 그래도 바뀐 건 없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한테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아요. 더 크죠. 사실은. 예. DCG 뭐 그레이스켈 자산 운용사에 있는 그 코인들 있잖아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쵸. 다 이제 힘들게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요 근래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과연 ETF 될 만한 코인들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거고 끝까지 살아남을 코인이냐 아닌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 과정 중에 하나예요. 지금 시간이 그만큼 지금 섣부른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막 알트코인으로 따져도 클래스가 되게 낮은 코인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간간히 막 번쩍번쩍거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당장 내 호주머니는 비어있기 때문에. 근데 장기적인 그런 의미에서는 그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정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이제 거기까지 하고, 자, 이거를 이제 제가 브릭스의 확장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보시면은, 자, 글로벌 가상자산 도입 지수 상위 20개국에 여기 얘기가 나와 있죠. 여기 어떤 국가가 있나요? 인도가 1위예요. 생뚱맞죠. 그죠? 이거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게 나온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나이지리아가 2위네. 네.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이 두 개의 국가가 1위와 2위 자리에 있네요. 과연 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네? 중간에 혼선을 주는 뉴스들이 아마 중간중간에 섞여 있을 거예요. 근데 축의 이동을 가만히 객관적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따져봐야 되는데 중간에 혼선을 주는 뉴스에 어리둥절하면 안 된다는 거죠. 어쨌건 지금 브릭스의 확장과 이런 국가들이 가상자산을 도입하는 거는 의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이걸 도입하면서 반대편에서는
달러화에 관해서 비중을 줄입니다. 예, 외환보유고에서 달러 채권도 팔지만 예, 이런 거시적인 흐름을 우리가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안 변해요. 예, 어떤 사람들은 변할 거다라고 이제 판단하실 분도 있겠지만 변하는 게 있고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중국이 요 근래 들어와서 이 한국의 금융 쪽에 계속 그죠? 중국 엔트그룹 토스라고 아마 아실 거예요. 비바 여기가 아마 이름이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는 거는 토스라고 알고 있는데 비바리 퍼블리칸가? 예. 그 회사거든요. 여기 2대 주주 됐다. 여기 얘기 나오죠. 2대 주주면은 실질 지분을 40% 확보, 2대 주주로 등급. 여기서 왜 엔트그룹이 40%인지 아세요? 법적으로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가 왜 토스랑 관련해서 이렇게 움직일까? 카카오페이는 보세요. 카카오페이의 40% 지분을 또 누가 가지고 있을까? 그러면 과연 이 토스랑 카카오페이는 전혀 관련이 없을까? 어쨌건 이래요. 이거는 그냥 중국을 좋다 나쁘다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뉴스를 보실 때 사람들은 보통 이데올로기나 감성을 개입을 해요. 근데 이런 정치적인 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는 감성이나 아니면 자기의 이데올로기를 개입해서 보면 그릇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나가는 김에 이제 이건 그냥 흐름을 제가 말씀드리다는 이것도 다 코인 시장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저게 한국과 중국 얘기인데 지금 요즘에 이제 한중 뭐 정상회담 얘기가 아마 슬금슬금 나올 거예요. 앞에다가는 이제 뭐 무역 분쟁이다, 뭐 반도체 뭐 분쟁이다 이런 게 앞에다가 연막을 치지만 사실은 이미 이면에서는 반도체에 관련해서도 밑에서는 조인이 돼 있을 수도 있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일본까지. 예. 이게 지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뭐 말도 안 돼 지금 서로 막 수산물 때문에 그러고 뭐 서로 간에 외교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 말이 아마 정답일 겁니다.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되나. 한중일이 한미일 프레임에서 한중일 프레임으로 어떻게 전개가 되나 중간에 아마 연막을 치는 뉴스가 많겠지만 이게 아마 굵은 프레임으로 자리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거는 EU 얘긴데 유로존이 요즘에 예전 같지가 않아요. G7도 예전 같지 않은데 보시면 EU도 분란이 있습니다. 폴란드 등 3국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관련 EU 결정에 반기, EU 분열상에 노출. EU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개별적인 국가들이 이런 하나의 결론 도출 안에서 이런 식으로 서로 분열이 되면 유로존은 유로라는 게 있어요. 아시겠지만 자 EU화로 그러니까 유로 통화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까? 네. 자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어쨌건 유로도 지금 현재 슬금슬금 흔들리고 있어. 이 이슈 하나 말고 또 다른 것도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세금에 관한 얘기인데 이게 되게 민감한 문제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금 걷는다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반대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세금을 왜 걷냐? 나는 손해 봤는데. 근데 제가 그때도 어저께인가 그저께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세금을 매긴다고 하니까 그게 자산이 되는 거고 세금을 많이 가져가려고 하니까 상승이 있는 거예요. 네. 누구 좋으라고 이 시장을 만들어놨고 누구 좋으라고 이 시장에 유동성을 주입을 하는데 FD, USD 아니면 PYUSD가 그냥 탄생한 게 아니고 그런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어떤 개별적인 기업의 이익주의를 위해서 그냥 탄생한 게 아니라니까요. 메커니즘적으로. 그냥 그런 거를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현물 경제가 지금 축소하고 있잖아요. 아시겠지만 저성장 국면으로 고령화가 2027년부터는 더 급속하게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우리는 지금 발등에 지금 현재 불이 안 떨어서 그런데 매출액은 지금보다 더 많이 감소할 겁니다. 경기가 더 축소하는 것도 있지만
생산 대비해서 소비자가 있어야 생산도 늘어날 거 아니에요. 파이 자체가 줄어드는데 당연한 거죠. 빗나간 세수 예측, 올해 세수 펑크 59.1조 원, 역대 최대. 그럼 내년 되면, 후년 되면 이게 한국만의 얘기일까요? 어? 사람들이 이제 한국 경제 축소하는구나. 헬조선이구나. 나는 미국 가야지. 나는 캐나다 가야지. 나는 뭐 유럽의 어디 국가 가야지. 거기 가도 똑같아요. 사람 사는데. 요즘에는 이게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정책도 그렇고 이런 경제적인 것도 예전에는 아시아 하면은 아시아만 따로 놀고 뭐 유로존, 북미 따로 놀았는데 그래가지고 우리는 선진국으로 이민을 많이 갔잖아요. 지금 트렌드는 안 그래요. 거의 비슷비슷해요. 사람들이 말하는 헬조선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미국 가잖아요. 거기에는 먹고 살기 더 힘들어요. 완전히 예. 유럽은 안 그럴까요? 자, 그리고 이거 대시 마이너 18일부터 판매했습니다. 이거 익명성 코인이에요. 자, 익명성 코인입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XMR이라고 하는 이 모네로란 코인이 있는데 이것도 비트메인에서 출시를 했었어요. 예. 자, 어쨌건 지금 현재 흐름이 이렇습니다. 그냥 시장에 수요가 없을 거라고 판단하면 비트메인은 이거를 굳이 설계해서 이거를 그냥 뭐 예? 함석 두들겨가지고 깡통 두들겨가지고 그냥 막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를 다 설계해가지고 반도체 칩셋도 알맞게 다 짜가지고 판매를 하는 건데 비싼 가격에 수요자가 있을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비트메인도 움직이지 않았을까 이제 생각을 하게 됐고 또 하나는 대만 협회는 엘살바도르 가상자산국 중앙은행 총통부와 공식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구축했다고 밝혔다. 여기 대만 얘기 나오죠. 이 대만 아시겠지만 이 대만 전쟁 프레임에 관해서 유튜브의 거의 95% 이상이 99%가 거의 전쟁 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미국이 가만 안 둘 거다. 중국이 여기를 침범하면 무력 정쟁을 하면 거의 대부분이 다 이거 갖다 이제 위기 의식을 확장시키죠. 네, 대중들을. 근데 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전쟁은 안 나요. 전쟁은 안 나요. 우크라이나 같이 물리적인 전쟁은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진짜 전쟁이 아닙니다. 진짜 무기를 사용을 안 했어요. 막 건물은 파괴되고 황폐화된 건 사실이지만 우크라이나 지역 자체가 세계 곡창지대가 황폐돼서 전 세계 곡물에 관한 인프라가 이게 완전히 파괴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구시대 무기를 사용을 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구시대의 무기를 끌고 와서 그거 갖다 서로 물리적인 전쟁을 했던 거예요. 진짜 무기다운 무기는 그들이 꺼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도 사실 여러 가지 비밀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대만하고 엘살바도르 얘기 나오죠. 여기 이게 매칭이 되나요? 여러분들 그냥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요 근래 들어서 대만 전투기 중앙선 침범한 중국의 파괴적인 군사활동 중단 촉구 막 이 얘기가 나오는데 103대의 이 중국 군용기가 대만 상공을 요렇게 한대. 네, 이것도 전쟁 프레임이죠. 한마디로. 네, 이거는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어쨌건 전쟁의 위기 의식을 증대시키는 거죠. 지금 불안한 상황에서. 네, 북러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뭔가 특이한 뉴스들이 아마 하나하나 나올 거예요. 거기서 이제 뒤통수가 나옵니다. 네,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복선을 미리 까는 거지, 앞에다가. 연막을 치고. 자, 보세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농업 생산량 회복에 20년 이상 걸릴 것. 전 세계 곡창지대가 파괴됐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 곡물이나 어떤 이런 면에서 G7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면 여기서 브릭스가 이 곡물 자원에 관해서 이거는 에너지 자원을 배제하고 제가 곡물 자원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더 우위에 있나요? G7하고 브릭스하고. 자,
에너지의 무기화가 아니라 곡물 자원의 무기화. 자, 어떻게 할까요? 탈달러화는 일어날 수 있을까요, 과연? 탈달러화가 더 가속화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이거를 무기화하는데, 우리 곡물 자원 더 이상 달러 거래 안 할 건데, 자국 화폐로 하던가, 우리가 향후에 브릭스 내에서 CBDC를 발행할 건데, 이거 사용 안 해? 그러면 우리 에너지랑 곡물 자원, 천연 자원, 무역 거래 안 할 건데? 라고 하지 않을까요? 예. 이것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언제나 좋고 싶고, 아니,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무고한 난민이 생겼는데 그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요. 여기다가 감성이나 이데올로기를 항상 배제하고 항상 계산을 해야 됩니다. 1 플러스 1은 2라고 계산하는 게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감성과 이런 걸 전면 배제한 상황에서 그냥 흐름만 보자는 거죠. 브릭스 2개국 원유 거래를 자국 통화로 해결, 미국 달러는 버린다. 이 브릭스가 표면상의 11개국인데 잔잔바리 은행가 그러니까 그런 국가까지 합하면 70에서 80개국 정도 돼요. 예. 왜냐면 아랍 연맹하고 아프리카 연맹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것도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뭐 인도는 아랍에미레이트로부터 100만 배럴의 석유를 구입하고 루피로 거래를 결제했다. 지금은 자국 통화로 결제를 하지만 이게 CBDC로 바뀔 거고 나중에 이제 각국 중앙은행이 CBDC가 이제 연합을 해서 라인이 생기면 여기서 이제 공동 통화가 출현을 하겠죠. 거기까지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여기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 브리징 역할은 스위프트 2.0이 해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서서히 흘러가요. 이거를 납득하시든 안 하시든 어쨌든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는 거는 뭐 유명한 그런 어떤 컨설턴팅 회사, 세계적으로 유명한 네임드 있는 그런 회사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렇습니다. 지금 뭐 인도의 부상, 뭐 중국에 관한 얘기는 안 좋은 얘기만 계속 나오는데 과연 그게 진실일지 100%. 예. 57% 나머지 유럽하고 북미는 꺼집니다. 슬금슬금. 이게 지금 기정사실화돼요. 이러면서 이제 탈달러화의 가속도가 붙기 시작을 하겠죠. 예. 가상자산은 그 안에 같이 움직일 거고 탈달러화가 가상자산이랑 무슨 관련이 있냐라고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분이 있겠지만 그거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예전에 과거에 금 ETF가 처음에 초창기에 이제 나왔을 때 있잖아요. 그때 그 이후로 한동안 주춤하다가 이렇게 많이 상승했어. 누군가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의 뭐 10년 가까이 급상승을 했어요. 그러면 만약에 비트코인 ETF가 승인이 났다. 그러면 그 이후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은 과연 이 시장과 이거랑 과연 어떤 모습이 보여질까? 여기서 중앙정부는 세금을 얼마나 많이 가져갈까? 전 이거부터 생각하거든요. 세금을 얼마나, 여기서 20%만 띄어가도, 보세요. 여기서 20%만 띄어가도 얼마예요? 세금 뺄 데가 없는데. 이게 성립이 반드시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불안불안한 뭐 시장 상황에서 좌불안석하지 마시고 그냥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그냥 이 사람들이 세금 거들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구나. 지금 그리고 이상한 코인으로 우리 눈을 현혹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보유했던 진짜 코인들을 뺏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 눈을 현혹시키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힘드시겠지만 뭐 버티기 힘드실 거예요. 인내하시기. 그래서 지금 나가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근데 제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작심삼일로 모든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이왕의 마라톤 시작한 거 42.19km 등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하는 게 중요해요. 인생이란 뭐 커다란 어떤
그런 마라톤 경기에서 남은 인생이 더 길잖아요. 거기서 패배한 자로 살아가실 건가요? 아니면 승리한 자로 살아가실 건가요? 갈림길에 있습니다. 현재 상황이 딱 그래요. 자,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예,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모두 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큰 돈 버시고. 자, 좋은 하루 되세요.